오늘도 해바라기 사연방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곳에 우연히 사연을 올리게 되었는데 일부 구독하시는 분들이 저의 뒷얘기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 다시 이렇게 더 기가 막힌 저의 가정사를 다시 한번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시댁은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봅니다. 저희 시댁 시누이들만 이러는지 다른 이들의 시누이들도 이러는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저번 사연에서 다 말하지 않은 사연 그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댁에서 벌어진 일은 김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댁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전 제사라고 봅니다. 시작은 김장 때부터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서서히 시작한 것은 제사 때부터가 아닌가 싶네요. 지금은 많이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사를 지내고 있지만 예전엔 제사가 참 많았습니다. 저는 그전부터 말했듯이 바로 임신을 했기 때문에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바로 임신해서 임신 3개월 만에 첫 제사는 저에게 정말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입덧을 심하게 해서 몸은 거의 뼈밖에 없을 정도로 말라 있었는데 어머님은 그런 저를 전혀 안쓰러워하지 않으셨어요. 다들 그렇게 애 낳는 거라고 하면서 오히려 유난스럽게 입덧한다고 퉁을 주셨죠. 어머니께서 어떠한 고통도 다 엄살이라고 하시는 분이라 힘들다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도 제사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큰 제사라고 하면서 장을 봐두셨는데 어마어마하더군요. 어머님은 제사 준비 역시 입으로 하셨습니다. 제가 나중에 해야 하는 것이니 가르쳐 주신다고 하시면서 하는데 거의 입으로 하시고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움직여야 했어요. 합동제사도 아니고 그냥 할아버님 한 분 제사라고만 했는데 상당히 많은 음식을 준비하는 것 같았어요. 시누이들이 와서 도와준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먹는 것을 도와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둘째 시누이가 먼저 일찍 왔길래 도와주러 온 줄 알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시어머니보다 더하더군요. 맛이 있네 없네 가만히 앉아서 이거 줘라 저거 줘라 완전 먹으러 왔더군요. 시어머니도 기가 막힌 게 아예 딸은 제사에 거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역겨운 기름 냄새를 맡으며 전을 붙여놓으면 하나 둘씩 오는 딸들 먹이느라 자꾸 가져가는 겁니다. 그때 저는 갓 시집온 며느리라 말도 못하고 다 참아 넘겨야 했습니다. 그 서러움을 이제야 여기에 또 풀어보네요. 제사 음식도 알고 보니 시누이들 다 챙겨보내려고 엄청난 음식을 했던 거였습니다. 아들 하시더니 세상에 남편이 먹을 만큼만 주고 제가 좋아하는 것은 다 빼고 시누이들만 먼저 챙겨주더군요. 지금 그런 걸 다시 생각하니 또다시 열불이 나네요. 이제 현재 얘기가 더 궁금해하실 것 같아 오래전 과거는 묻고 시누이들이 20년 후 내 앞에 나타난 것과 저희한테 거머리처럼 들러붙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30 후반에 친정 부모님한테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건축 관련 회사를 다니고 저도 짬짬이 부업도 하면서 살았네요. 그렇게 사는 저의 모습을 보고 친정 어머니께서 대단한 결심을 하신 거예요. 원래 친정 아버지가 알부자인데 자식들이 힘들게 살아도 돈을 풀지 않고 움켜쥐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런 아버지인 걸 알고 있기에 땅도 있고 건물도 있지만 남동생과 저는 부모님 재산 탐을 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친정어머니의 끈질긴 설득에 고집센 아버지께서 어렵게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자식이 둘밖에 없는데 나중에 상속하느니 차라리 나이 1살이라도 젊었을 때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고 오래전부터 아버지를 설득해 오셨는데 아버지도 그렇게 판단하셨는지 노후 자금만 빼놓으시고 다 상속해 주셨어요. 형제라고는 남동생 하나라 상당히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남편놈 입이 귀에 걸리더군요. 그동안 쥐꼬리만한 월급 받다가 본인이 운영하고 싶었던 가게를 차려주니 저를 상전대하듯 하더군요. 저는 모든 명의 다 제 거로 하고 나머지 돈도 다 제가 관리했습니다. 남편놈 조금만 저한테 잘못하면 팬티 한 장 입고 쫓겨날 신세이니 당연히 제 눈치만 보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가게를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돈은 있는 사람이 버는가 봅니다. 가지고 있던 돈으로 투자를 했는데 이득을 봐서 10배의 소득을 얻었습니다. 저희는 말 그대로 부잣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건물도 하나 사고 해서 세도 받아 먹고 있어서 저는 따로 일을 하지 않아도 됐어요. 남편이 하는 가게도 건물을 산 곳으로 옮겨서 가게세 같은 건 걱정하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게에서 나오는 돈은 남편이 관리하도록 하게 했어요. 이런저런 소식을 시누이들이 들었는지 그때부터 자기 오빠한테 저 모르게 돈을 빌리고 했던 것 같아요. 돈을 빌렸다는 것은 최근에 알게 되었네요. 어쩐지 자기 여동생 전화 오면 방으로 가서 받거나 문자로 주고받는 걸 알고 있었지만 시댁 일에는 관심조차 없어서 신경을 끄고 살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더군요.
상황이 급한 시누이가 남편을 자꾸 재촉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니까 혼자서 감당하고 있다가 본인도 도움을 주는데 한계가 왔는지 20여 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자기 누나와 동생 얘기를 저한테 하는 겁니다. 하루는 남편 놈이 술 한잔하면서 궁금하지도 않고 관심조차 두기 싫은 자기 누나들 얘기며 동생 얘기를 꺼내더군요. 시누이들 마음을 곱게 쓰고 살지 않아서 그런지 셋 다 참 기가 막힌 사연으로 이혼도 하고 아직 혼인도 하지 않고 애들을 키운 시누이도 있었더군요. 하나는 유부남인지 모르고 애까지 가졌다가 그 부인한테 죽도록 얻어맞고 애는 그 집에서 키운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애 셋을 혼자서 키우고 있는데 셋 다 아빠가 다르다고 하더군요. 기가 막히더군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 시누이는 젊어서도 남자한테 미쳐 지 자식들 내팽개치고 싸돌아다니더니 늙어서까지 그런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시누이도 역시 애 둘까지 낳았는데 남편이랑 전부인이랑 아직 이혼을 안 해서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며 산다고 들었어요. 꼴들이 기가 막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우상하고 재수없는 큰 시누이는 자식 때문에 지금 제명에 못 살 것 같더군요. 아들이 음주운전을 했는데 피해자가 사망하는 바람에 감방에 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딸내미도 사내연애 했는데 유부남인 거 알고 사귀었다가 지금 상간녀 소송당해서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서 놀고 먹고 있다고 들었네요. 고모부님도 주식 투자했다가 퇴직금 다 날리고 큰 시누이 집안 아주 개판이더군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남편놈 저한테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남편한테 왜 이딴 말을 왜 해? 도와달라고 했어? 지금 다들 상황이 그렇잖아. 도와주면 안 돼? 나머지 셋은 뭐하고 사는데? 지금까지 연락 한 번 안 하고 지낸 나보고 도와주라고 하는 거야? 당신 미쳤어? 누나들 셋은 아예 남처럼 지낸다고 들었어. 처음엔 도움을 줬었는데 돈을 안 갚으니까 그냥 인연 끊고 산다고 들었어. 친자매끼리도 그렇게 지내고 살고 있는데 지금 나보고 부탁을 하는 거야? 씨도 안 먹히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누나들한테 받은 게 있는데 너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받았어? 난 자기 누나들한테 받은 거라곤 멸시와 상처뿐이었어. 그리고 당신 누나들의 가정부였다고. 지난 얘기 또 해볼까? 이젠 네 누나들 때문에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해. 더니 술 먹던 상을 갑자기 들쳐 엎어버리더니 가진 것이 없는 너한테 내가 부탁하냐? 있으니까 조금만 도와달라고 하는 게 그게 그렇게 힘들어? 뭐 하는 짓이야? 식당 놔두고 공상맞게 이러고 먹더니 이러려고 그랬냐? 이런다고 변하는 거 없어. 내가 남을 도우면 도왔지 시누이들은 절대로 안 도울 거니까 그렇게 알아. 했더니 상을 엎는 걸로 부족했는지 이놈이 거실장에 제가 아끼는 그릇을 밀쳐버려서 한순간에 그릇들이 와장창 다 내려앉아 버렸어요. 그동안 애아빠라고 버리지 않고 거두어줬더니 이놈이 겁을 상실했더군요.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남편 옷을 가지고 나와 가위로 마구 잘라버리고 있으니까 이놈도 가만히 있지 않고 저를 치려고 하다 멈칫하더군요. 제가 가위를 세웠거든요. 죽고 싶어? 내가 그만하라고 했을 때 멈춰야지. 너 딴 새끼 거두는 게 아닌데 이 집에서 당장 꺼져. 이놈 옷이라고는 런닝에 반바지 입은 상태였는데 제 성질 건드려봤자 남는 거 없고 홧김인지 그대로 나가더군요. 말리는 사람이 없다 보니 싸움은 더 심했습니다. 남편이 나가고 전 예전에 남편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던 그 카드를 쓰기로 했습니다. 바로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놈은 제가 그냥 이러고 말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이놈이 가게에서 생활을 하다 제가 화가 풀렸는지 확인하려고 문자를 했더군요. 저는 화가 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서 그런지 남편놈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술김이라지만 지가 한 행동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 쉽게 집에 오지 않더군요. 그동안 저는 집이며 가게며 재산 정리를 했습니다. 남편놈 가게에서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집으로 왔다고 하더군요. 그럴 만한 게 이놈 가게가 팔렸기 때문입니다. 다급했는지 문을 두드리면서 밖에서 욕을 하면서 문을 열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그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이사를 했고 그 집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집을 팔고 아주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혼을 하기 위한 것이었죠. 저는 그렇게 보기 좋게 남편놈과 법정에서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굴은 초치해서 저를 보자마자 막말 날리고 저를 가만히 안 두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자리에 시누이들도 다 같이 왔더군요. 시누들 동생이 자기들 때문에 이렇게 됐으면 사과를 하거나 동생 감싸 안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욕을 하더군요. 사과해도 받아줄 생각 없었지만 시누이들까지 우르르 몰려와서 하는 거 보니까 그나마 애들 아빠니까 선심이라도 쓰려고 했는데 그놈 하는 짓과 시누이들 하는 짓 보니 그 마음은 싹 사라지더군요. 어찌나 거친 말을 하는지 할머니가 되어서 힘도 없으면서 그래도 시누이라고 기세등등하는 거 보고 있자니
참 할 말이 없더군요. 그래도 마지막이 될 것 같아 빈 껍데기인 동생 묻고 까불다가 동생까지 말년에 이혼하니까 이제 속이 시원하십니까? 전현이 무서운 게 없네. 네, 저 무서운 거 없어요. 세월만큼 저도 변했고 이제 다 같이 늙어가면서 인연전연 하지 마시고 지팡이 짚고 여기까지 올 정도로 힘이 남아있으면 앞으로 동생도 잘 돌봐주세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팡이 저한테 휘둘길래 잡아서 밀쳤습니다. 휘청하더니 더 이상 덤비지 않더군요. 늙어서 다치면 뼈도 쉽게 붙지 않으니까 나서지 마세요. 저 건드려봤자 힘으로 보나 뭐로 보나 손해인 거 알고 있죠? 그리고 당신 다신 보지 말자. 내가 끝까지 가보려고 했는데 여기까지인 것 같다. 그리고 아예 아무것도 진짜 안 주려고 했는데 네가 나 모르게 빼돌린 돈은 내가 위자료다 생각하고 거들먹거리지 않을 테니까 그거 먹고 떨어져. 그리고 살다 돈 없으면 그동안 네 동생한테 퍼준 돈 달라고 해. 엄청 해먹었던데. 신우인년도 염치가 있는지 아무 말 안 터군요. 저는 20여 년 동안 못한 말들 다 퍼붓고 그들을 뒤로하고 왔습니다.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진짜 시댁과 끝인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직 완전 끝낸 건 아니고 지금 이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누이들이 다 같이 몰려와서 그때 해결하지 못하고 진행 중입니다. 이젠 하루빨리 끝내버리고 자유롭게 살고 싶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